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업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사람 손대주는 건 다고 네.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점주님들도 너무 쉽게 접근하시는 분 저한테는 진짜 경고를 드려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4층도 들어가고 엘리베이터 네. 지하도 들어가고 했는데 상권에 따라서 저희는 좀 더 웬만하면 크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좀 욕심이라고 보거든요. 누가 각 잡고 옆에 딱 들어오면 바로 뺏기는 거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프리미엄 스터디 카페 작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남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이 있는데 이제 그 안에 한 350분 정도가 계세요. 그래서 대표님을 만나서 스터디 카페 그리고 상권 분석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스터디 카페 창업에서 예비 창업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만 말씀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F&B나 다른 업종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마음가짐이 그래도 뭔가 이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가게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창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스터디 카페 독서실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완전 무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소 좀 편할 것 같아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업이 아니거든요. 물론 다른 업에 비해서 손이 좀 덜 가고 좀 덜 힘든 건 맞지만 네. 그렇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진지하게 남들보다 좀 더 무인으로 운영할 수는 있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면 그게 좀 좋은 마음가짐이지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이제 알아서 돌아간다라기보다는 뭔가 운영자의 어떤 노하우적인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무인으로 운영은 될 것 같아. 뭐 이러지만 사실상 사람 손이 좀 더 타고 네. 좀 더 청소도 잘 하고 터치도 좀 더 해주면 잘 되는 게 맞다고 저 생각을 해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하루에 투자하는 게 좀 적절한가라는 것도 저 질문 좀 하시거든요. 노안인데. 우선은 아침 일찍 일단은 룸 열고 청소하는 거. 물론 IoT를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혹시 뭐 IoT가 닿지 않는 뭐 뭘 흘렸다거나 아니면 뭐 의자가 빠져있다거나 뭐 지우개 가루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아침 일찍 한번 8시 전에 한번 청소하는 걸 전 추천하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오후 2시부터 이제 저녁 10시까지가 이제 피크이기 때문에 네. 처음 그때 못 입는다 한다면은 그래도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는 꼭 사람이 상주해서 네. 붐비는 시간을 이제 케어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어느 정도는 좀 상주하면서 관리를 해야지 뭔가 다른 스터디 카페 대비 좀 차별화가 나온다. 뭐 이런 거. 완전 무의는 없어요. 저도 저희 점주님들께 저희 슈퍼바이저한테 교육을 하는 건 완전 무의 없다. 예를 들면 우리 뭐 웰하커피라던가 뭐 백다방이라던가 다른 프랜차이즈 FM이 운영하시다고 많이 오세요. 네. 너무 쉽다, 너무 편리하다. 이렇게 하면 나 2개, 3개도 하겠다. 실제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께 정말 경각심을 심어주는 게 이렇게 쉽다고 해가지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계속 가서 이렇게 그래서 터치를 해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 되시고 네. 아예 그냥 무인으로 놓으시는 분들은 네. 노력 대비 잘 되는 거는 확실히 맞지만 네. 더 노력을 한다면 그래도 다른 것보다 덜하지만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한 개의 매장을 오픈한다라고 하면 신규 창업 기준으로 한 어느 정도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갈까요? 가지고 저는 1억 5천에서 한 1억 8천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네네. 이게 개인이 오픈하면 마치 더 쌀 것 같고 맞아요. 네. 그 회사한테 하면 막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사실 다 따져보면은 네. 별로 큰 차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개인이 했었을 때 이것을 정말 막 싸게 해서 오픈한다면 네. 고객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경쟁이 치열한 상권에서는 고객이 뭐야 의자도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허리 아파. 네. 뭐 책상도 이거 너무 좁게 자석만 많이 뽑았어. 네. 인테리어도 별로네. 공조 시스템도 투자 안 했어. 네. 이러면 고객이 이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차피 큰 돈 주인은 아니라면은 정말 경험 많은 시공업체랑 하든가 아니면 이런 프랜차이즈 선택해가지고 노하우가 많은 곳이랑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노하우는 어떻게 보냐? 직영점을 꾸준하게 본사에서 계속 오픈하고 있는 회사를 좀 선택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직영점을
한 개 이상 갖고 있는 회사가 이 업계에 저희 말고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개를 갖고 있더라도 5년 전, 8년 전, 막 6년 전에 오픈한 거 말고는 최근에 본인이 직접 투자해서 직영점을 낸 사례는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근 3개월간 직영점을 12개를 계약했거든요. 최근 3개월간 12개. 네. 뭐 정말 많은 숫자인데요. 저희는 진심이에요. 제가 돈만 많으면 저희가 직영점 다 내고 싶을 정도로 저는 이제는 노하우도 있고 네. 그리고 상권을 어디 들어갔었을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게 어느 정도 저희들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직영점을 좀 더 여유 있을 때 공격적으로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보통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면적 그리고 어떤 충수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예전에는 막 이면도로에 낡은 건물에 네. 고층에도 들어가고 4층도 들어가고 엘리베이터 없는 네. 지하도 들어가고 했는데 네. 특수 상권 같은 경우 뭐 교대나 서초나 강남이나 반포나 또는 이런 특수 상권들은 지하도 들어가요. 그치만은 옛날처럼 이면도로에 이제 낡은 건물에 엘리베이터 없는 건 요즘에는 좀 피합니다. 왜냐면 어두컴컴한 옛날 독서실이 있을 때 네네. 뭔가 이면도로 고층에 세련되게만 만들어도 잘 됐었어요. 옛날에. 네. 근데 지금은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면도로로 갈 때는 그래도 조금 깨끗한 건물 들어가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좀 메인 건물에 나올 때는 조금 낡은 건물이더라도 교통이 편리한 곳에 좀 들어오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상권 분석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면적으로 치면 한 몇 평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정확히 일수 있을까요? 직영점은 매장 평균 평수가 84.3평인데요. 가맹점 같은 경우는 그래도 50평을 넘는 데를 저희는 적극 추천하고요. 네네. 상권에 따라서 저희는 좀 더 웬만하면 크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건물주 상가 주문들 타겟으로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다고 저는 그렇죠. 보는데 네. 작게 해가지고 소자본으로 잡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게 초반에는 돈을 벌 수 있어요. 네. 근데 점점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은 네. 편의시설들도 많이 구축해야 하고 고객의 눈높이도 높아지다 보니까 저는 좀 어느 정도 일정 평수가 돼서 네. 고객이 스터디 카페 독서실은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이제 기준들이 좀 세워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 구현해낼 수 있는 평수여야지 경쟁력이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장기적으로 가려면 단기적으로 뭐 무걸리를 사서 또는 뭐 소액으로 해서 하는 분들은 작게 해도 되는데 네. 예를 들면 3천만 원 투자해서 뭐 무걸리로 사서 리모델링 조금 해가지고 한 달에 뭐 150만 원, 180만 원 버는 거는 저는 오케이.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네. 저는 좀 더 평수 있는 거 제대로 투자해서 좀 오랫동안 정말 내가 이거 10년 이상 할 거면 네.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운동시설을 찾은 적이 있는데 매물을 찾을 때요 100평 정도를 찾으려고 하니까 거의 임차료가 관리비 포함하면은 돈 1,000만 원이 막 되더라고요 거의. 네, 지역에 따라서.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한 80평 정도를 이렇게 찾는다라고 하면 직영점 기준으로는 한 어느 정도 월세까지 편하게 좀 들어가시는 편이에요? 저희는 이제 브랜드 파워가 솔직히 있다 보니까 네네. 임차 조건이 진짜 좋아요. 저희가 이번에 강남역에 네. 62평 계약한 임대료가 저희가 450에 관리비가 이제 있으니까 한 650 정도에 들어갔고 진짜 잘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강남역에. 네네. 그리고 교대역에 이번에 들어갔는데도 저희가 관리비 포함해가지고 750 임대료가. 근데 거기는 80평입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되게 이게 네. 강남역 교대역에 오픈한 매장의 주 이용 타겟이 혹시 성인인 건가요? 아니면은 학생 비중이 더 많은 장소입니까? 강남역? 저희는 생각보다 성인이 전국적으로 많아요. 작심 고객의 58%가 성인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복 입은 학생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애초에 이 브랜드를 만들 때부터 성인 타겟으로 저희는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학령, 어떻게 보면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내 학령 기간은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친구들 재취업, 그리고 자기개발, 평생 공부 시대.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데 상권에 뭐 강남역, 교대역 최근에 이제 들어가는 그리고 또 계약한 사건들 보면은 성인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오고요. 교복 입은 친구들은 오지 말래도 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하면 학생 비중이 한 전체 한 40%. 40% 정도요? 네. 성인 60%입니다. 하긴 저도 사실 스터디 카페를 이용을 나를 했었거든요. 뭐 일을 하거나 간단하게 책을 보거나 할 때 카페를 가면 너무 시끄럽고 스터디 카페를 가면은 좀 집중할 수 있어 좋았는데 생각해 보면은
학생들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는 어른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고객층들이 있다라는 거는 느꼈었거든요. 네, 스터디 카페가 점점 이면도로에서 1층에 많이 생겨요. 그리고 1층부터 4층 통째로 건물을 저희가 쓰는 마포 대응점도 있거든요. 네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건물 통째로 저희는 스터디 카페도 서울 경기권에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고 네. 지방에는 과거부터 정말 많이 했어. 그래서 웬만한 F&B들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F&B는 원가가 높잖아요. 그렇죠. 월 매출 5천만 원 해도 남는 거 솔직히 얘기해서 500만 원 뭐 자기 인건비 포함해서 뭐 7, 800만 원 남으면 네. 잘 남은 거라고 하는데 저희는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월세 강릉에 50만 원짜리에서 매출 450만 원, 480만 원 내는 사장님은요. 너무 행복해요. 매장 또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는 매출 기준이 아니라 임대료 기준인데 왜냐하면 월세 관리비와 소액의 간식비만 내면 전부가 마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수익률이 정말 높은 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가 재미있으신 분들은 네.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본인이 3개, 5개 저희 점주님들 중에서 6개, 7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아까 대표님께서 직접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된다 하셨는데 가정포를 하시는 분들 그런 관리를 좀 어떻게 하실까요? 저희는 어떤 한 예로 목동에서 저희랑 이제 7개 하시는 분 계세요. 네. 그분은 매장에 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한번 가서 터치해주고 점심에 한번 가서 터치해주고 몰리는 시간에는 직원을 뽑아요. 알바생을. 네. 또는 매니저를. 왜냐하면 매출이 엄청 높아요. 지점당 평균 2,500만 원씩 다 넘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임대료도 비싸고 하잖아요. 근데 원금 회수율이 저희가 목동에서 매장 내가지고 12개월 그리고 1년 6개월 만에 원금 회수들이 되는 매장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알바생을 채용해서 써야 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시간에는 원장님이 돌면서 이렇게 한 번씩 청소하고 네. 이러면은 저는 되게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매장들 생각하면은요 한 5년이나 6년 정도 지나면 사실 인테리어 손을 좀 대야 되거든요. 네. 특히 이제 공간에 대한 업이기 때문에 스터디 카페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좀 권장을 하고 실제 진행하는 편이신가요? 저희는 그래서 클래식 컨셉으로 만든 거예요. 클래식 컨셉은 도장 터치만 해주면은 새거 느낌이 나고 조명만 갈아주면 조명도 이제 밝지만 아예 나가지 않아도 점점 어두워지거든요. 네. 그럼 밝게 바꿔주고 클래식 컨셉의 도장을 터치해주면 새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조금 올드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가구에서 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뭐 가구들은 조금 한번 바꿔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엄청난 대대적인 리모델링은 필요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어떻게 보면 큰 리뉴얼 없이 좀 관리를 해볼 수 있는 형태로 하고 계신 거고. 네, 맞습니다. 그거 고려해서 인테리어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사실 스터디 카페도 경쟁이 워낙에 치열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좀 제대로 세팅하지 못했던 입지가 좀 잘못됐던 아니면은 입지는 괜찮은데 어떤 운영이라던가 마케팅을 못해서 거의 무권리에 가까운 그대로 나오는 거를 인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형 스터디 카페로 바꾼다던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넣으려는 시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 그런 방식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반대인 게 네. 예를 들면은 뭐 정말 소자본이어서 3천만 원 들여서 한 달에 뭐 150만 원 벌겠다, 180만 원 이 정도 벌겠다. 그러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근데 3천만 원 들어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 벌겠다. 이거는 좀 욕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접근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나는 소액으로 벌어서 소액 투자해서 여러 개를 할 거야. 그럼 그런 방식으로 해보는 것도 저는 추천하고요. 네. 근데 나는 한 개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나는 내 노력을 한 개에 집중하는 게 난 더 나아. 그러면 제대로 된 거 앞으로 경쟁을 생각해가지고 네. 저는 제대로 오픈하는 게 맞다. 왜냐면 그렇게 운영하다가 네. 누가 각 잡고 옆에 딱 들어오면 바로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그게 더 불안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소액이라도 다 날리는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콘텐츠 찍는 분들은 네. 정말 타이밍과 운이 좋았다고 봐요. 저는. 이게 말씀하시는 걸 자꾸 들으면은 기존에 대표님 만나기 전에는 스터디 카페는 저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공간도 중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채널이나 외부에서는 얘기 잘 안 했던 꿀팁을 하나 정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거는 많은 곳들이 안 하는데 네. 저희도 뭐 지점 관리하는 매니저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는데 네.
저희는 그 고객 그 의견 듣는 함 있죠. 네네. 쉽게 생각하면 우리 무인 아이스크림점 가면 칠판 같은 거 있어요. 그쵸? 네. 똑같아요. 그거를 공개적으로 적으면 안 적어요. 또 스터디 카페 독서실은. 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가 와서 갑자기 뭐 사고 가는 게 아니라 네. 머물고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개되게 해놓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의견을 안 써요. 그 함, 네. 편지함을 만들어 놓으면 의견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 고객의 목소리에 귀만 기울여도 네. 이게 결국에는 그 300m 반경에서 친구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300m 반경에서 오는 친구들이 아, 내 목소리가 전달이 되는구나. 네. 이런 인식만 주면 저는 너무나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마케팅이 딴 게 아니라 오히려 네. 고객한테 집중해서 그 고객의 목소리를 들으면 잘 돼요. 그리고 저도 대표님 만나기 전에 스터디 카페를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몰랐었던 브랜드가 정말로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런 프랜차이즈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하는 거를 한번 설명 주실 수 있나요? 아, 저희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일단 프랜차이즈 중에서 네. 본인들이 가맹 사업을 하는데 최근에 직영점을 언제 냈는지 이걸 꼭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대부분이 프랜차이즈가 직영점을 하지 않는 것도 많고요. 그쵸. 직영점이 있더라도 5년 전, 8년 전, 7년 전에 한 개 냈던 게 전부고 네. 제대로 운영도 안 해요. 네. 그래 놓고서 가맹 사업만 합니다. 저는 이거 진정성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최근 3개월 동안 직영점 12개를 계약한 이유가 네. 지금 이제 일부 오픈했고 지금 공사하고 있고 네. 그 공사 들어갈 예정인 매장들이지만 저는 돈이 있으면 저와 정말 더 많은 매장들을 계약하고 운영하고 싶거든요. 네. 왜냐면 수익률이 이거보다 좋은 거 없고 이거보다 관리하기 쉽고 직원 뽑기 스트레스 정말 안 받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F&B를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브랜드는 정말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영점 없는 브랜드. 직영점 없는 브랜드를 피해라. 그리고 7, 8년 전에 냈던 브랜드. 그 최근에는 왜 안 내냐 이겁니다. 그쵸. 진정성이 떨어진다. 꼭 피하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지금처럼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상권을 보는 어떤 안목과 노하우가 쌓여 계시고 운영에 대한 방식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스터디 카페를 내가 지금 시점에서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학원가 상권 이런 데가 좋은 건지, 뭐 아파트 밀집 지역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의외로 다세대 밀집이 좋은 건지, 뭔가 그런 공식 같은 거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다세대 밀집 지원에 2가지라고 하는데 네. 그런 데는 실제로 큰 건물이 없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 큰 건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매받거나 아니면 임대할 수 있으면은 도시가에 크게 들어가는 걸 저 추천해요. 어차피 그게 신축도를 조금씩 바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대형 공간이 없는 건물들에 들어가면 저 너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왜 이게 규모의 경제 브랜드 파워가 점점점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작심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안 하더라도 왜냐면 점점 저희 브랜드는 알려지다 보니까 네. 많은 브랜드들이 저희 지점들을 선택해가지고 광고비를 줘요. 팝업으로 네. 매장에 DP하고 싶다고. 그럼 점주님들은 추가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비타오백이나 바카스나 혜태나 이런 데서 네. 현물 지원을 엄청 해줘요. 그러면은 광고하고 싶어서 신제품 나와서 네. 광고비를 우리는 점주님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 현물을 지원해서 고객이 뭔가 공짜로 네. 과자나 이런 간식들을 제공받을 수 있게끔 해서 고객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네. 또 하나는 키오스크에 광고하고 싶은 광고주들이 생겨서 네. 저희는 가맹점주님들 키오스크에 광고를 해가지고 네. 그 수익을 나눠주려는 이러한 광고 회사도 작심 애들하고 네. 만들어가지고 네. 저희들은 계속 규모의 경제를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뭔가 브랜드 있는 곳을 하기 위해서는 네. 추가적인 게 뭐가 있을까? 저희는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브랜드 파워가 있는 곳이랑 좀 계약을 하는 게 그래도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는 차별성을 주기 위해서 저희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오는 고객들에게 교육 콘텐츠 네.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독서실 스터디 카페 전국에 3,500군데 되는 곳에 저희는 회원관리 프로그램들을 공급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들에 비해서 데이터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가 잘 된다, 네. 어디가 좀 안 된다, 어디는 조금 힘들다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네. 성공 공식을 조금 더 잘 적용할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 네.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네.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으니까 네. 네. 하드웨어 브랜드 인지도도 있지만 네. 네. 약간 느낌이 자리를 찾을 때 오픈북 같이 이렇게 하시는 느낌인데요, 지금 거의. 네. 데이터를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있고 그 중에서 그 지역에서 규모가 있는 건물을 노리고 들어가게 네. 되면은
이제 인근 경쟁점 대비해서는 우위에 서기 때문에 네. 지하에서 뭐 1층, 2층 이렇게 대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근에 경쟁력 없는 스터디 카페는 거의 폐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그쵸. 왜냐면 고객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제는 스터디 카페 독서실에 가면은 어떤 것들은 있다라는 기준이 높아졌어요. 네, 근데 이거를 막 싸게 투자해가지고 막 시설을 만들어서 고객 지금 당장 경쟁이 안 치열하니까 들어가가지고 매장 운영하고 이러면 네, 금방 힘들어져요. 그거 잠깐이에요. 정말. 네, 그렇게 힘들어지는 것들이 무권리로 나오는 거예요. 또는 처음에 재미 보다가 이제 처음에 고객 생각하지 않고 의자 같은 거 싸게 넣고 책상 같은 거 뭐 싸게 넣고 네, 조명 같은 거 눈에 시력에 좋은 조명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T5 조명 넣고 그러면 그거 고객이 얼굴 다 알거든. 네,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근데 배우 세대에 중요하게 생각을 크게 안 하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성공시켜 보니까 네. 저희는 전체 매장 중에 40%가 건물주 상가주예요. 건물주 상가자분들한테 여쭤봐요. 솔직하게 기대 수익이 어떻게 되세요? 네, 이제는 임대 수익이 아니고 운영 수입이 중요하다는 걸 건물주분들이 다 아세요. 네. 저희가 바보여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